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1장의 3절에 해당하는 거시경제학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시경제학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의 한 분야잖아요. 경제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차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서 그 두 번째 줄 13페이지 가보시면 거시경제학은 세계 정치 중심에 서 있는 거시경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뉴스에서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가 발생을 왜 하게 되는가, 또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아니 왜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려워지는가, 국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왜 경기가 나빠지지?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풀게 되면 왜 금리가 낮아지는가? 이러한 거시경제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거시경제의 다양한 문제들은요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할 때 현실이 복잡하니까 단순화하고 추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거시경제학자들을 포함해서 일반 경제학자들은 생물학자들처럼 어떤 생물학이나 물리학처럼 무슨 뭔가 이렇게 통제된 실험실에서 뭔가를 연습을 할 수 없어요. 뭔가 이렇게 야 이런 충격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야 한번 내가 이런 이론이 맞나 실험해 볼까?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요 뭔가 규칙성을 찾아내, 그걸 이제 이론이라고 하죠. 자, 근데 그걸 이제 한번 적용해서 분석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너무 복잡하다니까 그걸 단순화시켜서 장난감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난감 경제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단순화시킨 것을 우리가 경제 모형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보통 경제 이론을 경제 모형이라는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왜요? 물리적인 실험이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두 번째 줄에 예가 있어요. 화학자는 여러 화학 물질을 배합해서 실험할 수 있고 생물학자들도 다양한 생물체를 배양하는 실험을 할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야 심심한데 한번 돈 좀 찍어볼까? 이런 거예요. 야 심심한데 기업아 너 노동자들 해고 좀 시켜볼래? 이렇게 하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형을 쓸 수밖에 없고요. 자, 우리가 지도라는 거, 우리가 산 모양이 입체적인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요 단순화시켜서 나타내는 게 뭐 등고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도 무차별 곡선이라는 소비자 선택의 모형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런 모형들이 다 단순화, 추상화 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을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설정할 때 이 모형이 잘 됐는가 잘 못 됐는가를 검증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모형을 평가하는 게 첫 번째는 아니 모형이요 거기 보시면 현실 설명력이 있어야 돼.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아니 이 모형이 우리 현실의 현실성과 너무 동떨어지면 엄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확한가? 보편적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 그 다음에 보편성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현실성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째줄에 있습니다. 모형에서 질적으로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을 묘사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정확성은 양적으로, 보편성은 인간의 행동을요 광범위한 측면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을 우리가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건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순화, 추상화 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화한다는 것은요 거기 필요한 정보들을 거기 보시면 중요한 요인들만 팩터들만 끄집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순화라는 것은 덜 중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중요한 것들만 끄집어내는 작업, 그게 바로 추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 모형에는요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변수, 그리고 가정, 가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변수는요 베어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어리어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어떤 경제 현상에 영향을 주면서 그 값 자체가 변화하는 요인,
변화하는 어떤 뭐 값 이렇게 해서 뭐 변수 해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assumption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assumption.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정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학자가 특히 좋아하는 가정은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변수들만 끄집어내고 나머지 단순화시킨다는 거, 추상화시킨다는 게 그거였잖아요. 관심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걸 통해 가지고요 어떤 가설을 세웁니다. 자, 밑에 가설과 경제 이론 나와 있습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추론된 어떤 경제 변수들 사이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관계, 특히 경제학에서는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설을 통해서요 이제 검증된 그 어떤 모형을 우리가 경제 이론, 띠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야, 관심 있는 변수들 우리가 끄집어내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팩터들 몇 개 추려내고 그를 이용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가설이 현실 설명력이 있나 해가지고 설명력이 있으면 이론으로 정립되는 것이고 설명력이 없으면 그 이론은 폐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우리가 경제학에 대한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4절에 나와 있는 거시경제학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